예전에 못 듣는 사람들한테는 보청기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청력을 증폭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력이 전혀 없거나 아주 심한 난청이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공아우가 정상인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인공아우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각장애인이 인공아우를 착용하고 피아노 개음계를 제대로 잘 구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공아우는 정말 신통방통한 기계죠. 예전에 못 듣는 사람들한테는 보청기밖에 없었어요. 즉 남아있는 청력을 증폭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력이 전혀 없거나 아주 심한 난청이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못 듣는 사람들, 달팽이관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도 인공적인 전극을 귀에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바깥쪽에 들을 수 있는 작은 기계를 붙이면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기계가 바로 인공아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심한 난청을 겪었느냐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인공아우 이후에 성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가들이 실제로 전혀 못 듣고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실제로 정상인에 거의 비등하는 그런 청력을 얻게 되고 서로 이제 말을 배우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공아우는 말씀드리다시피 이 달팽이관이 두 바퀴 반 말려져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가까운 쪽에는 고음 그리고 중음 해서 저 끝쪽은 이제 저음을 듣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못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거죠. 전극을 삽입해서 고음 있는 쪽은 고주파수, 그리고 중간에는 중간음, 그리고 저음 쪽은 또 저음으로 남아있는 신경을 전기 자극을 해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극을 달팽이관 안쪽으로 삽입하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수술한 이후에 어음 처리기, 어음 자극기를 이제 귀에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소리를 들어 달팽이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극을 자극해줘서 소리를 새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이 있는 거를 증폭해서 조금 더 잘 듣게 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죠. 그래서 대개는 한 절반 이상 망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보청기를 꼭 하시라고 권하는데 대개 한 20% 정도의 청력 상승 효과가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공아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청기로도 잘 안 된다 하는 고도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70% 이상 망가진, 즉 한 30% 이하로만 청력이 남아있는 분들 중에 보청기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공아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아우 이식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아예 달팽이관 자체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뇌에서 나오는 청각신경 자체가 없다든지 하면은 인공아우 이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오랜 동안 난청을 겪으셔서 달팽이관 자체가 매우 손상되어 있고 골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전극 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어려울 수 있고요. 난청이 있는 원인 중에 뇌가 이상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달팽이관, 즉 귀에서 자극을 하더라도 뇌에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인공아우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인공아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삽입된 전극 자체는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바깥쪽에 붙이는 어음 처리기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한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좀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땀이나 정전기에 젖거나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아우 이식한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부 장치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제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도
한 번 해서 그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사실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재수술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공화우를 사용하신 다음에 일부 이제 쓰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거하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외부 장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또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자꾸 인공화우를 활용할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사실은 이 이식기가 있는 곳이 자석으로 굉장히 붙였다 뗐다 하기 때문에 좀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MRI 같은 거가 촬영할 때는 좀 이게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MRI 같은 거 찍을 때는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 이렇게 감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뇌수명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공화우가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달팽이관 안쪽으로 그런 삽입하는 전극이 뇌수막염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방주사 같은 거를 맞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대개 한 3분의 1의 경우에는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시고 부분적인 회복이 있고 별반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왔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시자마자